그리고 발치 케이스를 무리하게 비발치로 진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치과교정과 김상무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치 교정으로 진단한 경우 발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를 빼지 않고 교정을 하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라면 발치 교정이 꼭 필요하죠. 치아를 배열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앞니가 앞쪽을 향해 뻗는 형태가 되어 돌출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치아들이 이리저리 몸을 틀어 배열되면서 삐뚤빼뚤해지는 것인데 전문 용어로는 총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간이 많이 부족할수록 돌출입과 총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발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겠죠. 발치 교정 케이스가 맞는데 비발치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발치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환자분들이 비발치를 강하게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간혹 환자분들의 그런 심리에 편승하여 다른 치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비발치를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비발치와 발치, 이렇게 서로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면 비발치를 얘기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발치가 필요할 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발치 교정 케이스가 맞는데 비발치로 무리하게 진행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출퇴근길에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을 생각해보세요. 버스나 지하철은 이 턱뼈, 즉 치아들이 탑승할 공간이고 승객들이 치아에 해당합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승객들이 탑승하게 되면 승객들끼리 몸을 이리저리 틀어서 끼어서 타게 되고 다들 불편하죠. 심하면 승객 안전도 위험해지죠. 김포 골드라인처럼요. 이미 정해져 있는 버스나 지하철 칸의 크기를 키울 수는 없으니 해결책은 적정한 인원만 남기고 일부 승객이 하차를 해주는 것이죠. 그게 남은 승객들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탑승하는 길입니다. 치아 배열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좁은 턱뼈에 무리하게 모든 치아들을 배열하려다 보면 앞으로 뻗어지거나 삐뚤빼뚤하게 배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치아들이 충분한 양의 뼈로 둘러싸이지를 못해서 건강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 하나씩 치아를 발치해줘서 돌출입과 삐뚤빼뚤함도 해결하고 남은 치아들이 모두 충분한 뼈로 둘러싸인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치아를 일부 빼게 되는 것을 감안해도 그렇게 하는 게 외모의 개선뿐 아니라 치열 건강 면에서도 더 이득인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대신에 화분, 승객들 대신에 나무로 비유해도 비슷한데요. 화분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나무들을 심으면 나무들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나무들이 충분히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죠. 화분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 이럴 때는 나무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을 해주잖아요. 역시 발치 교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를 솎아내주는 셈입니다. 가끔 요즘 발달한 미니스크류라는 것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모두 뒤로 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공간이 조금만 필요한 케이스거나 또는 턱뼈의 맨 뒤쪽 공간이 충분할 때 얘기입니다. 뒤쪽에 공간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저 무리하게 뒤로만 밀면 맨 뒤의 치아는 어떻게 될까요? 뼛속에서 벗어나서 대롱대롱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격입니다. 지금 사진의 나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 무리한 비발치에서 제법 보입니다. 맨 뒤 어금니에 붙은 금속 장치가 치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치아가 안정적인 자리에서 밀려나 벗어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치아 건강에 이로울 리가 없겠죠. 이제 발치 교정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발치 케이스를 무리하게 비발치로 진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간이 부족한 정도가 크지는 않을 때 비발치로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